안녕하세요 여러분, 여행한 이열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이태리의 피렌체에 와 있고요. 피렌체는 토스카나 이태리 중부에 있는 도시 중 하나인데 이태리의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도시예요. 여기는 메디치 가문의 본거지였던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문이 르네상스 시대에 이제 그 문화나 예술가들을 되게 많이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엄청난 문화예술이 후원이 됐고 발전한 계기가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이제 미켈란젤로가 이들의 이제 후원을 받으면서 성장한 약간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오늘은 이 피렌체를 돌아다니면서 이 도시에 있는 것들을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따란! 여기 피렌체가 1982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래요. 이 도시 자체가. 그리고 어쩌다 보니 또 동선상 시장을 먼저 들리게 됐는데요. 네, 여기는 피렌체 중앙시장이고 이제 1874년인가부터 시작됐다고 하거든요. 들어가 볼게요. 1층에는 이렇게 와인 가게도 있고요. 또 이제 치즈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탈리아가? 그래서 치즈 가게, 치즈나 살라미 같은 걸 판매하는 가게도 있고, 네, 뭐 일반 과일 가게도 있네요. 이제 유럽에 오면 보통 납작복숭아를 먹잖아요. 근데 제가 오랜만에 또 먹고 싶어가지고 하나 사 먹었는데 그거 말고도 체리나 살구 같은 것들도 되게 맛있게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사서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잼 같은 것도 팔고, 그리고 올리브 오일이나 발사믹 같은 것도 많이들 사더라고요. 한 바퀴 좀 천천히 돌아봤는데 뭔가 유구한 역사가 있는 시장인 것 치고는 굉장히 깔끔하고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요. 개인적으로는 치즈가 되게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뭔가 이제 치즈에 관심 있는 분들이 와서 사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곳인 것 같아요. 파스타 프레스카라는 곳인데 여기에서 파스타를 주문하면 면이랑 소스를 주문하면 그대로 만들어진다고 하거든요. 번호를 뽑았는데 벌써 40번인데 조금 이따가 주문을 한번 해볼게요. 알고 보니까 가게 지점이 2개였고요. 여기가 이제 그 파스타를 먹을 수 있는 가게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메뉴판이 있고 이거를 주문하면 주시나봐요. 여기 줄 서는 곳이 있으니까 서서 기다려볼게요. 첫 번째 목적지를 시장으로 했더니 제가 1분 손님이 돼가지고 약간 부담스럽죠. 어쨌든 네, 한번 주문해볼게요. 주문한 파스타가 나왔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라비올리는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만두 같은 이제 속이 들어가 있는 파스타이고요. 보통 다들 피렌체에 가면 먹어보라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티본 스테이크랑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러플 파스타예요. 근데 여기 트러플 파스타를 팔고 있어서 주문을 해봤고, 그리고 이제 소스를 하나 골라야 되는데 이제 여쭤봤어요. 뭐가 제일 맛있는지. 그랬더니 이제 올리오 알 팔마르가라는 이제 어떤 치즈랑 같이 이제 얹어서 이제 하는 걸로 추천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주문을 했고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파스타가 엄청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나고요. 트러플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안쪽에 이렇게 살짝 뭔가 들어가 있거든요. 얘가 트러플이지 않을까 싶고, 근데 정확하게 구성물은 잘 모르겠어요. 안쪽에 있는 그 구성물이 뭔지. 아무튼 파스타가 되게 탱글탱글하고 뭔가 그 고소한 맛인데 치즈가 위에 얹어져 있지만 맛이 강하지 않아가지고 개인적인 입맛에는 굉장히 호거든요. 근데 약간 심심한 맛이 나는데 이게 오히려 약간 집밥 파스타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맛은 있는데 제가 파스타에 조예가 깊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길 가다 삥 뜯겼어요. 길에서 야바이 같은 게임을 하길래 그냥 서서 구경하려고 서 있다가 갑자기 너도 껴 이러면서 계속 막 푸시를 가하는데 나도 모르게 돈을 꺼내고 있고 져버렸어. 근데 50유로 이상만 된다고 하는데 나 돈 없어 하면서 보여주다가 20유로 3장을 꺼낸 거예요. 그랬더니 60유로도 돼 하면서 가져가가지고 열어봐 하는데 어느 순간 나는 그 야바이를 열었고 내 60유로는 사라졌고 그래서 와 진짜 10만원이 그냥 이렇게 날라갔네. 미친. 무서워요. 유럽 사람들 눈 뜨면 코 베어가고 진짜 미친 것 같아. 와 진짜 미쳤다.
약간 이런 그냥 봤을 뿐인데 이런 수법에 당할 줄 진짜 몰랐거든요. 네, 진짜 바보다. 현금 안 들고 다니다가 세금 내야 돼가지고 그 출금을 했는데 뭐 가지고 있는 돈 다 털렸고요. 스테이크 한 2번, 3번은 더 먹겠다. 진짜 억울하고 아깝지만 뭐 네, 네, 10만 원으로 인생 경험했네요. 와, 미쳤다. 네. 야바위에서 돈을 잃었더니 세상이 좀 험하게 보이네요. 남미에서 유럽 넘어오면서 뭐랄까 약간 그 긴장의 끈이 느슨해진 것 같은데 갑자기 네, 느슨해진 그 여행 씬에 이렇게 네, 긴장감을 주는 야바위였고요. 저는 네, 뭐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좀 돌아다녀야겠어요. 지금 약간 멘붕이 와가지고 앉아서 한 1시간 넘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어이없다. 검색해보니까 이게 그 고전 수법이더라고요. 외국인 대상으로 사기치는 고전 수법인데 저 말고도 이제 막 신혼부부 이런 젊은 사람들 대상으로 막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였다가 앉아서 보니까 서서 좀 쳐다보다 보니까 그 패거리였어요. 야바이 하는 사람 1명, 바람잡이 하는 사람 3명, 사진 찍는지 보는 사람 1명 해가지고 5명이서 한 패거리였는데 뭔가 내가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인지 진짜 너무 스스로가 너무 어이없고 바보 같아가지고 네, 뭐 할 수가 없네요. 그냥 커피 마시고 냉수 먹고 속 차리듯이 커피 마시고 좀 정신 좀 깨고 돌아다녀야겠어요. 남미보다 더 무서운 진짜 눈도 코 베이는 곳이야. 유럽 어렵다. 혼란해. 네, 한참 멍 때리다가 먹고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왔고요. 메인 광장 앞에서 벌어졌거든요. 다시 여행을 좀 이어가 보려고요. 여기는 이제 그 피렌체의 메인 광장이에요. 여기 앞에 있는 건물들이 이제 역사가 있는 그런 건물들인데 한 바퀴 둘러보는 걸로 할게요. 첫 번째 장소는 산 조반니 세례당이고요. 피렌체의 수호성인 산 조반니를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세례당이라고 하고, 그 르네상스 시대에 단테랑 그리고 메디치 가문의 세례를 받은 그런 장소라고 합니다. 12세기 초에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세례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동쪽으로 가보면 동쪽에는 이렇게 금박으로 된 문이 하나 있거든요. 미켈란젤로가 이 천국 문을 보면서, 금박이 된 이 문을 보면서 여기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해도 뭐랄까 되겠다 약간 이런 말을 해서 그때부터 천국의 문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총 10개의 그림이 있는데 여기가 그 구약에 있는 이야기 10가지를 이제 하나 해가지고 이제 내용을 여기에다 담은 거고요. 그래서 하나의 그 타일에 하나의 이야기가 들어간 그런 문이에요. 산 조반니 세례당 뒤쪽으로는 지오토의 종탑이랑 그다음 두오모 성당이 이제 같이 나란히 있어요. 일단 이 종탑 먼저 소개를 해보자면 얘는 1334년에 지어진 이제 탑이고요. 이 탑은 82m나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기에 올라가면은 이제 그 피렌체 전경을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조망 좋은 그런 루프탑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두오모 같은 경우에는 피렌체에서 가장 유명한 성당인데 여기 안쪽에 인테리어가 되게 아치형 인테리어 되게 예쁜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러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저는 이제 그 옥상에 올라가서 원래 그 시내를 조망하는 게 되게 유명해서 그거를 예약하고 싶었는데 이게 보통 막 2-3달 전에 예약이 마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자유여행이다 보니까 그거를 따로 예약을 하지 못해가지고 오늘은 이 성당에만 좀 들어가 보려고 하거든요. 입구부터 동상이, 청동상이 엄청 많네요. 여기도 이제 다른 그 성당처럼 이렇게 초를 올려놓고 붙이는 것 같고요. 여긴 나무처럼 만들어놨네요. 벽에는
창문이 일단 몇 개 없어요. 스테인 글라스가 있긴 한데 문이 일단은 거의 없는 편이고, 보면은 이제 벽화, 이제 프레스코화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런 그림들을. 벽화가 몇 개 붙어 있고 굉장히 깔끔한 인상을 주는 그런 성당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성당 중앙으로 오면은 천장에 이제 아치형으로 엄청나게 큰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은 이제 이렇게 지구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땅 위에 사람들이 있고 이제 되게 천상계를 저런 식으로 묘사를 하잖아요. 이렇게 구름이 있고 신들이 앉아서 막 회의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어떤 풍경들이 있는데, 저 그림이 약간 그런 느낌을 줘요. 성인을 굉장히 이렇게 하늘처럼 높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담긴 그런 그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러러 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같아요. 위치도 그렇고 그림 자체도 그런 느낌? 개인적으로는 밀라노 대성당이 진짜 굉장히 웅장했었어가지고 진짜 여행 다니면서 봤었던 성당들 중에서는 손에 꼽을 정도로 진짜 예뻤어가지고 약간 그 정도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여기는 뭔가 차분하고 약간 깔끔한 그런 인상이 있다 보니까 제 취향은 뭔가 밀라노 대성당이 조금 더 뭔가 눈에 더 들어오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 취향으로는. 그렇지만 뭔가 잔잔하고 뭔가 차분한 느낌이 피렌체에서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 피렌체 성당 외벽도 되게 좀 독특한 디자인인 것 같아요. 보통 르네상스 시대에 나타났던 건물들은 대부분 다 조각이 박혀 있거나 약간 그런 게 많았는데, 전투의 종탑도 그렇고 대성당도 그렇고 되게 그 네모네모한 모자이크 느낌이 되게 많이 나는 그런 디자인을 활용을 한 것 같고요. 그 디자인이 다른 곳에서 보지 못한 그런 개성 있는 작품처럼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비빌리오테카 델레 오블라테라는 곳이고요. 수녀원을 개조해서 만든 이제 그 도서관이라고 하고요.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면 두오모가 보이는 어떤 뷰가 있다고 하거든요. 안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엘리베이터 타고 위로 올라오면 카페테리아가 하나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작업하는 분들도 있고, 이쪽에서 두오모 돔을 볼 수 있어요. 여기 이제 돔 꼭대기 말고 저 아래까지만 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저기 맨 위에 꼭대기 쪽에 사람이 서 있는 게 보이거든요. 와, 진짜 작은데 저기에서 사람들이 한 3-4시간 기다려서 일몰을 보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하다. 개인적으로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날씨가 이제 구름이 껴있어가지고 그렇게 맑은 날씨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엄청 떠있어서, 해가 떠있고 기온은 한 34도, 5도, 6도, 7도, 8도 사이인데 구름이 진짜 하늘을 다 뒤덮어가지고 그냥 회색빛 하늘이에요.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이제 뭐랄까, 이 풍경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고 해야 되나? 여기 건물들이 회색 건물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 건물의 색이랑 하늘이랑 또 꽤 조화로워가지고 뭔가 구경하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날씨가 흐려도. 보통 이제 뭐 베니스나 이런 좀 알록달록한 색감이 있는 벽을 가진 이제 동네들은 해가 이제 좀 이렇게 반짝 떠 있어요. 좀 예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러지 않아도 도시를 보는 거는 되게 날씨가 흐려도 꽤 잘 어울린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좀 늦어져가지고 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이 되게 빨리 갔네요 오늘. 아무튼 저녁을 잠깐 먹으러 이동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같으면 저녁을 맛있는 걸 먹으려고 했는데 60유로를 이제 삥땅 뜯겼기 때문에 저는 이제 또 간단히 점심을 먹기 위해, 저녁을 먹기 위해 그 중앙시장에 가려고 하고요. 아까 보니까 제가 먹은 파스타 말고도 2층에 가보면 이제 다른 음식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식사를 좀 하고 남은 여정을 좀 돌아다녀 볼게요. 네, 중앙시장 2층에 와서 음식을 주문했고요. 닭다리로 골랐어요. 오늘 저녁은 치킨을 먹으면서 심신의 안정을 취하려고 하고요. 잘 먹겠습니다. 네, 숯불에 구워준 닭고기가 있고요. 그 9.9유로길래 한 2개 주려나 했는데 4개나 줘가지고 되게 양이 많은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봉이 같이 붙어있네요. 저는 윙이랑 봉이랑 딱 그것만 좋아해가지고 저한테는 최적의 메뉴인 것 같아요. 식사를 마치고 지금 숙소로 되돌아가고 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노을 지는 거가 보고 싶어가지고 그 장소를 물색을 해놨는데, 지금 보면 오늘 날씨가
하늘을 구름이 덮은 건 이런 날씨로는 이제 방문을 해도 뭐 일몰은커녕 이제 야경도 제대로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그냥 이만 돌아가려고 하고요. 오늘도 피렌체의 도심을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길 가다가 사람들이 엄청 줄 서 있는 카페가 보여가지고 저도 줄을 섰거든요. 이태리에 오면은 그 에스프레소를 많이 마시거든요. 근데 요즘 피렌체가 거의 한 38도, 35도를 웃도는 기온으로 항상 있기 때문에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이태리에서 먹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음료인 사케라또를 주문해봤어요. 저도 이거는 듣기만 하고 한 번도 안 시켜봤는데 이번에 처음 주문해보거든요. 이렇게 이제 위쪽에는 거품이 좀 들어가 있고 얼음이랑 그다음 아래쪽엔 에스프레소 샷을 그 물을 탄 에스프레소 샷을 같이 넣어줬어요. 이거는 원두 맛 같긴 한데 산미가 조금 강하고 좀 그 뭐라 해야 되지? 칵테일바 가면은 쉐킷쉐킷 이렇게 통을 흔들어서 칵테일을 만들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얼음이랑 물이랑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 샷을 이제 넣고 흔든 다음에 주기 때문에 얼음이 전체적으로 섞여가지고 엄청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더운 무더위에 이제 되게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같습니다. 샤케라또예요. 네, 아무튼 오늘은 정신을 좀 똑띠 차리기 위해서 커피를 먼저 마시고 일정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목적지인 베키오 궁전에 도착했어요. 여기 앞에 상이 2개가 있고요.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 엄청 화려하네. 궁전이라 다르긴 한가 봐요. 옆에 벽에는 그림으로 채워져 있고 기둥도 조각들을 더해서 약간 입체감을 있게 만들어 놨어요. 벽화가 이제 하나씩 문양이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문양에 이 도시 전경의 모습을 담은 걸 보면 예전에 이 부근에 있었던 피렌체랑 협약된, 제휴된 뭔가를 맺은 그런 이제 도시들이 이제 벽화에 그려지지 않았을까 싶고요. 뭔가 제가 이집트를 가보진 않았지만 뭔가 되게 이집션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될까? 아무튼 그러네요. 이분은 메디치 가문의 사람인가 봐요. 안나 마리아 네, 메디치 해가지고 이렇게 상이 하나가 있네요. 어머, 누군가 입을 물고 있는 사자. 심지어 동상에 그 돌 색깔도 다르게 했어. 와. 밖으로 나오면 시뉴리아 광장에 나오고요. 여기는 이제 엄청 많은 동상들로 유명해요. 가장 먼저 여기 이 동상은 코지모 대 메디치라는 분의 동상이에요. 메디치가 이제 피렌체를 성장시킨 그런 가문 중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동상이 여기 세워져 있고 말을 타고 있는 위험이 있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이 광장 중앙에는 진짜 엄청 커다란 동상이 하나 있거든요. 이 동상을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설명이 없어. 무슨 동상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불이 뿌려졌으니까 포세이돈인가 막 이러면서 이제 쳐다봤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궁전 바로 정문에는 이 상이 하나 있는데 얘가 다비드 상인 것 같아요. 미켈란젤로 다비드 상의 이제 다비드 상이고요. 이제 원품은 다른 지점에 있고 여기는 이제 모조품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요거 그 동상은 이제 그 메디치 가문의 핍박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의미한다고 해요. 이 손에 돌을 쥐고 있는데 뭔가 강한 저항의 의미를 띠고 있다고 하고요. 반대로 얘는 헤라클레스 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얘는 또 반대로 이제 메디치 가문에 대항하지 말라, 이제 약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상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메두사를 죽인 헤르메우스 상이거든요. 헤르메스의 이제 그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날개 달린 모자는 헤르메스의 약간 상징 같은 그런 거잖아요.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이제 그 페르세우스가 메두사를 죽이러 갈 때 이제 그 역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신들에게 이제 어떤 선물들을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 헤르메스가 이제 저 모자를 이제 빌려줬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이제 저걸 쓰고 칼을 들고 가가지고 메두사의 머리를 베었다고 합니다. 이 동상은 이제 그 헤라클레스가 켄타우로스를 이제 처치하는 장면이고요. 되게 기억이 희미했었는데 이 헤라클레스가 몽둥이를 들고 이제 약간 이제 힘을 과시하는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어릴 때 봤던 책에 의하면. 대부분의 역동적인 작품들은 그 남성 간의 이제 그 결투, 대결, 싸움 약간 이런 게 많은 것 같고
여성을 묘사할 때는 되게 얌전하게 점잖게 묘사한 동상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광장에서 신기한 거는 그림 그리러 온 사람이 되게 많아요. 스케치북을 펼치고 스케치를 하거나 색칠까지 하면서 이 동상을 그리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학교에서 나온 것 같기도 한데 되게 보기 좋고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인상적인 건 정말 사람이 많아요. 진짜 많아. 이 동대문 시장보다 많은 것 같아. 지금까지 여행지 많이 다녔지만 이태리는 진짜 오버투어리즘의 대표적인 장소인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봐도 너무 많고 인파를 뚫고 가기가 무섭고요. 그리고 이제 관광객들이 다 가이드와 함께 다니다 보니까 가이드를 필두로 이제 이렇게 한 그룹이 이렇게 우르르 이렇게 물려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뭔가 여러모로 이제 인상 깊네요. 다음으로 우피치 미술관에 왔어요. 여기 이제 입장권을 예매를 해가지고 저는 미리 예매를 해뒀거든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인원만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미리 예매를 해놓은 상태라서 발권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우피치 미술관 관람 잘 했고요. 잠깐 이 미술관에 대해 설명을 해보자면 이제 메디치 가문이 이태리의 르네상스 시대에 되게 중요한 가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이제 집권을 하던 때에 정부 청사로 쓰던 건물인데 이제 18세기가 되면서 그 메디치 가문이 대가 끊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들이 모았던 이제 르네상스 작품들을 모두 이제 기증을 해서 우피치 미술관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품들이 이제 르네상스 시절의 작품이 굉장히 많고 되게 이제 입장에서 신기했던 거는 석고상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상반신, 그러니까 얼굴부터 이제 가슴까지 오는 그런 상들이 진짜 많고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초상화, 진짜 그 3, 4 사이즈의 그 증명사진만한 이제 그림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초반에는 살짝 비슷한 느낌의 그림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보티첼리라고 해가지고 그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받은 굉장히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그린 비너스의 봄이라는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그 작품이 있는 관에 들어가자마자 재밌다. 여기 되게 괜찮은 작가구나. 왜 후원했는지 알겠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제 보티첼리의 작품들이 되게 여러 개가 있었는데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그 밖에도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랑 이제 그 미켈란젤로의 작품도 있었는데 저는 미켈란젤로 작품을 되게 흥미롭게 봤었던 것 같아요. 실내 촬영이 따로 안 돼가지고 그냥 그 사진 촬영만 되거든요. 그래서 사진만 찍으면서 돌아다녔는데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여기에서 굉장히 유명한 파니니 맛집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주문을 했고요. 판세타랑 루꼴라, 치즈, 그 다음에 말린 토마토가 들어간 샌드위치인데 양이 엄청 많네요. 먹어도 줄지 않아. 원래 가게에서 먹으려고 했는데 가게에 줄이 너무 길기도 하고 실내에 공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가지고 나왔고요. 피치 미술관 앞에 사람들 다 앉아있는데 다 이거 들고 먹고 있어. 강변으로 이제 넘어왔고요. 여기 이쪽으로 이제 강을 건너는 다리가 있거든요. 근데 얘가 베키오 다리라고 해가지고 로마 시대부터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온 유일한 다리라고 합니다. 이게 다리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길을 건널 수 있는 그런 다리인 줄 알았는데 여기 뒤쪽에 있는 다리 같은 애인 줄 알았는데 가게인지 집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뭔가 건물들이 다 이제 바깥쪽은 차지하고 있고요. 이제 일몰을 보러 미켈란젤로 언덕을 올라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다리를 건너서 한번 천천히 걸어가 보도록 할게요. 와, 주변에 상점들이 아니라 다 귀금속품점이네요. 귀금속을 판매하는 지점이고 전부 신기하다. 뭔가 로맨틱한 속설 같은 게 있는 건가? 아무튼 이렇게 이제 다리 중간중간에 아치형으로 건물이 되어 있어가지고 뒤쪽에 강가를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베키오 다리입니다. 짜란! 여기도 되게 관광지 같은 느낌 많이 나네요. 사람들이 다리 부근 지나서 조금 걸어서 들어오면은 이렇게 안쪽으로 높은 건물들이 둘러싸고 있는 길이 하나 나오거든요. 이제 여기 따라서 걷다 보면 미켈란젤로 언덕이 있는 곳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피렌체
그 두오모가 보이는 뷰가 있다고 하는데 되게 기대하고 있거든요. 제발 구름이 걷히고 해 지는 모습이 좀 보였으면 좋겠네요. 드디어 미켈란젤로 언덕에 올라왔고요. 분위기 너무 좋다. 와, 기대 이상이에요. 전망이 이렇게 좋다니. 아까 지나온 베키오 다리도 있고 뒤쪽으로 두오모가 엄청 뭐랄까 되게 선명하게 보여요. 그 건물들 안에서 두오모를 봤을 때는 두오모가 이제 크기가 큰 거에 비해서 좀 작아 보였거든요. 근데 멀리서 보니까 규모가 상당하다는 게 그냥 보이고, 조토의 종탑이랑 저기가 아마 그 탑인 것 같은데, 아무튼 저거랑 해가지고 멀리 이렇게 다 보이는 게 너무 멋있네요. 버스킹을 한다는 얘긴 들었는데 되게 랜덤으로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 봐요. 잔잔하고 너무 좋다. 여기 언덕이랑 되게 잘 어울려요. 아, 진짜 너무 멋있다. 이런 곳이 있었구나. 다들 두오모랑 종탑에 올라가서 이제 그 보는 전경이 예쁘다고 많이 해가지고 사실 그거 이상으로 뭔가 멋있는 데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전망을 완전 그 도심 바깥쪽에서 보다 보니까 느낌이 되게 다르고, 뭔가 이제서야 피렌체를 좀 제대로 본다 이런 느낌이 드는 조망인 것 같아요.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사실 빨간 지붕이 거의 안 보이는데 두오모 돔이랑 건물들의 붉은색 그 지붕이 되게 잘 어울리고요. 보통 이제 돌아다닐 때는 노란색이나 하얀색, 베이지색, 뭐 회색 이런 색깔의 건물 외벽만 보다 보니까 사실 조금 칙칙한, 약간 어두운, 약간 그런 외로운 느낌 난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강했는데 와서 보니까 훨씬 색다르게 멋있는 것 같아요. 이 조망이 진짜 피렌체인 것 같아요. 지금 주변 구경하다가 잠깐 해 질 때까지 앉아서 좀 쉬려고 하거든요. 앞에 버스킹해서 들으면서 좀 기다려 보려고요. 앉아서 음악 감상했더니 2시간이 훌쩍 지나갔고요. 지금은 해가지고 이제 도심에 불이 올라올 때가 됐는데, 저기 보면은 집이랑 다리 쪽에 불이 하나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얘가 이제 전부 다 밝아진다고 생각하면 엄청 예쁠 것 같은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네요. 이 일몰이 보인 채로 이제 해가 내려간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어두컴컴해지는 방식으로 이제 해가 져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여기 이태리는 진짜 담배를 너무 많이 펴가지고 숨을 쉬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계단에서 이제 그 양쪽에서 바람이 이제 왼쪽으로 오든 오른쪽으로 오든 담배 피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되게 독한 담배를 피더라고요. 그래서 냄새를 맡으면 진짜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경험을 했고요. 여기 좀 기다렸더니 가로등에 불이 다 들어왔거든요. 저기 다리 양쪽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고 또 다리 위로도 불이 켜져가지고 저쪽 부분이 되게 예쁘거든요. 아니, 내려가려고 하는데 점점 예뻐지는데요? 특히 여기 두오모에 불이 안 들어온 줄 알았는데 흰색으로 불이 들어와가지고 또 존재감 뿜뿜하고요. 아, 진짜 예쁘다. 예쁘네요. 밤에 피렌체 예뻐요. 와, 불 들어온 것 봐. 너무 예쁘다. 네, 이렇게 피렌체에서 야경까지 보고 나니까 진짜 피렌체를 그래도 한 70%, 80%는 좀 즐겼다는 생각이 들고요. 피렌체에서의 여정은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오늘은 약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느슨해진 저의 그 여행 씬에 굉장한 긴장감을 선물하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럽 넘어오면서 뭔가 긴장감이 많이 풀렸고, 사실 이제 뭔가 관광지에 사람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뭐랄까 저도 모르게 느슨해져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오늘 보면서 아, 이런 일도 있구나. 되게 고전적인 수법이지만 잘 모르는 사람은 저같이 당한다. 진짜 바보 같잖아요. 너무 어떻게 그 눈앞에서 이렇게 그냥 내가 돈을 이렇게 내고 그거 야바이를 열 수가 있지?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저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일도 있고요. 뭐 저런 일도 있는 거죠 뭐.